안녕하세요, 버트농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집을 사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좋은 집을 선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집을 사는 사람들이나 중개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중개사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속상해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집을 정말 열심히 보여줬는데 계약을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3억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3억 5천짜리 집을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3억까지 잡고 찾아와서 여러 개 집을 보여주고 뭐 조건도 맞춰보고 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는 3억 5천짜리 집을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3억 5천짜리 집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저는 예산이 3억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속상한 거죠. 나한테도 3억 5천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더 다른 집들을 보여줬을 텐데 왜 다른 데 가선 3억 5천짜리 집을 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중개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기준이랑 조건 아니면 위치가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조건만으로 집을 선택을 하지 않는구나, 요거였어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집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조금 비싸더라도 예쁜 걸 삽니다. 가격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예쁜 걸 산다는 거예요. 아예 못 사거나 안 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은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근데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아니면은 조건만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는 거는 가장 나쁜 선택지를 뺄 때만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살던 집이 북향이어서 해가 안 들고 너무 추웠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음 집을 선택을 할 때 항상 이전에 살았을 때 북향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절대로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안 맞는 나쁜 선택지를 뺄 때는 이성적이에요. 근데 물건을 살 때는 결국엔 내 마음에 드는 걸 산다는 거죠. 그거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끌리는 걸 사는 거죠. 부동산에서도 집을 보여줄 때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 먼저 안 좋은 집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좋은 집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평균 크기의 집을 보여주고 작은 크기를 보여준 다음에 큰 크기의 집을 보여주고 싼 곳이 있고 비싼 곳이 있고 가성비가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순서를 정해 가지고 천천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이게 좋은지 모르니까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보여주면 이 집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도 이걸 느끼기는 해요. 근데 사람은 조건만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조건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드는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는 있어야 돼요. 교통이 되기도 하고 위치가 되기도 하고 크기가 되기도 하고 금액이 되기도 하고 주변에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군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지만 이 조건들, 이 많은 조건들 중에 어느 한 가지는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되거나 내가 딱 꽂히는 집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버스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꼭 지하철역이 아니라도 괜찮지 않나? 아니, 공원이 있는데 좀 더 멀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조건들을요, 좋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를 잡고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막 보고 있는데 우리가 200만 원 잡았다 해서 200만 원짜리만 보는 게 아니라 150만 원짜리도 보고 200만 원짜리도 보고 250만 원짜리도 볼 거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보면서 결정을 하는데 아니 250만 원짜리 입었을 때 내 마음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50만 원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50만 원짜리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예산대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드는 걸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비싸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에 든 게 그냥 비쌌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돈을 좀 더 썼지만 좋은 선택이었어, 괜찮은 선택이었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조건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에 드는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를 먼저 찾게 되면은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제가 중개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집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90만 원짜리 집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이 싫어,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80만 원짜리 집을 보여줬는데 나 싫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100만 원짜리 집을 딱 보여줬을 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에서 뭔가가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을 보여줄 때 손님들은 집을 보지만 저는 손님들을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에서 어떤 포인트가 마음에 들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다른 집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뷰가 되기도 하고요, 베란다가 되기도 하고 옵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부분에 마음이 뺏기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집을 보러 가서 나 이거 좋아했던 거구나,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거구나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포인트를 잘 보게 되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집을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나한테 맞는 집을 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중개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중개사도 그 포인트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거와 비슷한 집들, 그리고 더 괜찮은 매물들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찾기만 하더라도 훨씬 나한테 좋은 집, 훨씬 나에게 잘 맞는 집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